안녕하세요. 23년도 여름방학 울트라마라톤 캠프의 마라블 팁 6학번 김영기입니다. 이번 배워서 남주는 영상은 플러터로 플레인 패키지를 사용하여 간단한 게임 만들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플레임은 오픈소스의 무료 게임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플레임은 구글에서 개발한 앱 개발 프레임워크인 플러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플러터를 할 줄 안다면 누구나 사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플레임은 플러터에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모여있는 펍 대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플레임은 23년도 8월 기준으로 1500 라이크를 받았고 깃허브에서는 8000 스타를 받았으며 현재 시점 기준으로 2주 전에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던 현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플레임은 2D 게임 엔진으로 3D 게임은 아직 개발할 수 없지만 간단한 카드 게임이나 슈팅 게임 등의 2D 게임들은 플러터를 사용해서 간단한 코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플러터에서 3D 모델링을 점차 지원하고자 하고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을 보면 2D 게임 엔진에서 멈추지 않고 3D 게임까지 점차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플레임을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구현해 볼 건데요. 플레임 공식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임을 바탕으로 플레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이름은 엠버 퀘스트라는 게임으로 엠버라는 캐릭터가 장애물을 피해 최대한 많은 표를 수집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처음 개발하기 위해서는 플레임으로 게임을 개발하든 유니티로 게임을 개발하든 간에 반드시 러프하게라도 게임을 계획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플레임을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중점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임의 장점은 플러터와 동일하게 모바일 게임, 데스크톱 게임, 웹게임 모두 지원하고 모두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시로 배워볼 게임은 웹게임에 중점을 두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에서 사용할 에셋들을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어, 제가 미리 이렇게 에셋들을 이렇게 프로젝트에 넣어 두었는데요. 이렇게 에셋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사이즈가 32 곱하기 32 픽셀이고 어떤 거는 64 곱하기 64 픽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 에셋의 사이즈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플레임에서는 에셋들을 처리할 때 이 사이즈를 통해서 사이즈를 통일해 주기 때문에 이런 에셋의 사이즈는 신경 쓰지 않고 개발에 임하여도 된다는 점이 또 플레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에셋들을 프로젝트에서 적용하고 나면 플레임을 사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셋들을 게임 화면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에셋들을 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메인 다트 파일에 모두 처리할 수 있겠지만 게임이 복잡해지거나 좀 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 이제 보다 더 빠른 속도를 위해서 파일들을 나누어 작업들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엠버 퀘스트의 다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게임에서 여러 개의 개별 에셋들을 사용하는데 각각 따로 사용할 때마다 로드해 줄 수 있지만 더 높은 성능을 위해 이처럼 로드 올 메소드를 사용하여 한 번에 로드하고
플레임의 내장 캐싱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 에셋들을 사용해주는 방법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렇게 onload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그 안에서 에셋들을 로드해 주는데 onload 메소드는 게임을 실행할 때 수시로 한번 실행되는 플레임의 메소드입니다. 이제 이렇게 에셋들을 어, 모두 로드를 했다면 엠버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버 캐릭터는 이렇게 ember.dart 파일로 이렇게 엠버 캐릭터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어, 이렇게 엠버 캐릭터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게임 캐릭터를 만들 때에는 플러터의 믹신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플레임에는 has game ref라는 믹스인이 존재하는데 이, 네, 이 믹스인이죠. 이 믹스인을 해당 클래스에서 사용해주면 현재 이 엠버 퀘스트 게임 여기 이 게임 클래스에서 지정한 메소드들이나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이 따라서 이 믹스인을 사용해서 game.images.fromCache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 메소드를 통해서 기존에 로드 올을 통해 이제 올렸던 에셋들을 캐시에서부터 불러와서 저장해 줄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컴포넌트 클래스 네, 여기서 엠버 플레이어는 이렇게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를 상속받고 있는데요. 이 클래스는 애니메이션을 정해주고 게임 속에 적절한 컴포넌트로 배치해 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이 sequence 메서드를 보면 amount와 step time, 그리고 texture time 등의 속성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속성을 지정해 줌으로써 SS를 애니메이션화 해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모든 과정들은 제일 처음에 이 엠버 플레이어를 화면에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로드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온로드 메소드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이런 세퀀스 메소드를 통해서 표현해 준 것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 엠버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캐릭터들이 이 게임 내에서 보이는 이런 카메라의 움직임을 이제 제어해 줄 수 있는 카메라 컴포넌트를 어, 이렇게 생성해주고 이런 카메라 컴포넌트를 마찬가지로 엠버 퀘스트 다트 파일 내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카메라 움직임을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메인 캐릭터 설정을 했다면 이제는 맵을 생성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맵을 무한하게 이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맵을 로드해 줄 수 있는 세그멘트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세그멘트들을 만들어주기 전에 각 세그멘트들을 정의해야 합니다. 각 세그멘트들은 10 곱하기 10 그리드로 이루어져 있고 각 블럭들은 64 곱하기 64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나타내는 것은 전체 맵의 높이가 640이고 너비는 무한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이가 640이고 이 너비는 무한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너비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맵에 나타나는 것들을 각각 하나의 다트 파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나타나는 이 땅을 ground.dart 파일에
ground block.dart 파일에 지정을 해주고 이 벽을 나타내는 플랫폼 블럭을 플랫폼 블럭.dart 파일에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별을 목으로서 접수 획득할 수 있는 도구인 별은 이렇게 star.dart 파일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으로 규정되는 이러한 물방울의 이 에셋에 관련된 움직임의 처리는 이렇게 water enemy.dart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세그멘트들을 설정하고 배치해줘야 할 차례입니다. 이러한 세그멘트들은 세그멘트 매니저라는 새 파일에서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세그멘트 매니저 파일인데요. 이 세그멘트 매니저 파일 내에서 블럭 클래스를 규정해 줌으로써 각 블럭들이 각 세그멘트 내에서 어느 위치에 위치하는지를 변환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블럭 클래스는 첫 번째 인자로 해당되는 그리드의 블럭의 위치를 받고 이런 식으로 그리드 포지션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인자로 현재 이 규정되는 블럭이 어떤 블럭인지를 입력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해 주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드미 파일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세그멘트의 구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점선을 보시면 10 곱하기 10으로 이 하나의 그리드가 이루어져 있고 10 곱하기 10 그리드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하나의 세그멘트가 하나의 그리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세그멘트가 각각의 블럭을 좌표에 따라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0,0인데 0,0에는 그라운드 블럭, 1,0 그라운드 블럭 이런 식으로 쭉쭉하고 5,1에 워러 에너미가 지정되는 이러한 형식으로 세그멘트가 각각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각 세그멘트들이 구성되는데 이렇게 구성되는 세그멘트들을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정해 준 다음 이렇게 세그멘트 리스트 안에 모두 넣어주고 이제 그 세그멘트 리스트 안에 세그멘트들을 랜덤으로 불러와 맵에 구성하여 보여준 형식으로 맵을 개발합니다. 이 엠버 퀘스트 다트 파일을 보게 되면 이제 로드 게임 세그먼트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메소드에서 각각의 그라운드 블럭, 플랫폼 블럭이 불러왔을 때, 스타가 불러왔을 때, 워라이너미가 불러왔을 때, 이제 각각에 대한 것을 이 세그먼트에서 인덱스를 받아서 확인한 다음 그거에 대한 각각의 게임 세그먼트들을 이제 로드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제 여기 이 메소드에서 구성된 이 코드들은 이 initialize 게임 내에서 로드 게임 세그먼트를 호출해 줌으로써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initialize 게임 메소드는 다시 이 onload에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각 블럭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어, 이전에 엠버 스프라이트를 표시하는 것처럼 플랫폼 블럭을 먼저 볼 건데 여기에서도 스프라이트를 나타내야 하고 또한 블럭의 올바른 위치와 블럭의 제한 사항들을 제대로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럭을 개발할 때는 역시 클래스에는 스프라이트 컴포넌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has game ref를 믹스인을 사용해 줍니다.
게임 엔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게임 루프입니다. 게임 루프란 게임에 있어서 업데이트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게임의 모든 개체를 호출하는 무한 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메소드가 바로 이 업데이트 메소드입니다. 이 업데이트 메소드는 DT라고 불리는 이런 변수를 사용하는데 DT는 데이터 타임의 약자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시간 간격을 초단위로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DT를 사용해 주는 이유는 이 여러 기기 간에 서로 간에 프레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이를 어, 그런 차이에 이제 제한받지 않고 프레임 유가 관련 없이 일정한 움직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 다음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캐시에서 이렇게 블럭을 불러오고 그걸 스프라이트에 지정해주고 각 블럭의 포지션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정해준 다음 이렇게 충돌 관련된 것은 마지막에 설명할 건데 먼저 이런 식으로 충돌 박스를 설정해주고 이거를 컴포넌트를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로드는 진행이 되고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매번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블럭들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 블럭을 살펴보았듯이 나머지 요소도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게임상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이 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별도 간단합니다. 앞에 플랫폼 블럭과 거의 동일하지만 거기에 몇 가지만 추가되면 별도 금방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별은 플랫폼 블럭과 달리 사이즈 이펙트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사이즈 이펙트는 따라서 처음 로드해주는 이 onload 메서드 안에 사이즈 이펙트를 이런 식으로 추가해 줍니다. 3초 동안 움직이고 음, 어, 죄송합니다. 사이즈 이펙트는 사이즈 이펙트 점 바이 메소드를 통해서 에셋의 사이즈를 특정 속성들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듀레이션을 0.75초, 리버스 듀레이션을 0.5초, 그리고 무한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수로로 지정해주고, 커브 트랜지션은 이지 아웃으로 설정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면, 여기 있는 이 별을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별의 사이즈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나머지는 모두 앞에서 봤던 플랫폼 블럭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제는 적을 구성해야 될 차례입니다. 어, 적 역시 플랫폼 블럭의 코드와 거의 동일하고 별처럼 몇 가지만 추가되면 금방 완성됩니다. 별에서 사이즈 이펙트를 추가해서 크기를 줄여줬던 것처럼 적 코드에 대해서는 무브 이펙트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move effect by 메소드를 통해서 적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3초 동안 움직이고 움직이고 나면 방향을 바꿔서 다시 3초 움직이는 이 동작을 무한히 반복하도록 설정해 줍니다. 마지막은 브라운드 블락입니다. 브라운드 블락은 블럭이 추가될 때 해당 블럭이 세그멘트의 마지막 블럭일 경우 해당 위치에 대한 값을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또한 블럭이 사라져서 제거될 때 해당 블럭이 세그멘트의 첫 번째 블럭일 경우 로드한 다음 세그멘트를 무작위로 가져가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온로드와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세그멘트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렇게 다양한 세그멘트들이 무작위로 오도록
여러 세그먼트를 세그먼트 리스트 안에 넣어 주었는데 이제 이러한 세그먼트들을 그라운드 블럭 내에서 랜덤 플러터 대장 메소드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플러터에서 사용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플러터를 할 줄 안다면 쉽게 할 수 있을 상태입니다. 만약에 블럭이 화면에서 벗어나고 음, 만약에 블럭이 화면에서 벗어나고 또한 어, 블럭이 세그먼트의 첫 번째 블럭일 경우에 게임의 앞에서 보여줬던 로드 게임 세그먼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세그먼트 인덱스를 random.nextInt 메소드를 사용해서 지정하고 랜덤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맞는 오프셋을 전달해 주어서 다음 세그먼트를 무작위로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맵을 설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랜덤으로 이어져서 나와서 무제한으로 캐릭터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 컨트롤을 이용한 엠버의 움직임 제어와 충돌 감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HUD 화면과 오버레이 화면에 대해 더 개발해야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필수적인 부분까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UD 부분과 오버레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드린 GitHub 레포지토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키보드 컨트롤을 이용한 엠버의 움직임 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제어를 위해서는 먼저 엠버 퀘스트 게임 클래스와 엠버 클래스의 적절한 믹싱을 추가해 줘야 합니다. 엠버 퀘스트 게임에서는 어, has keyword handler 컴포넌트를 추가해 줘야 하고 움직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이런 엠버 플레이어 클래스에서는 키보드 핸들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추가해줬을 때 엠버 플레이어 클래스에서 이제 온키 이벤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온키 이벤트를 오버라이드해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좌우 움직임과 점프 동작만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좌우 움직임을 위한 horizontal direction을 변수를 설정해 줍니다. 이 horizontal direction이 -1일 경우에는 왼쪽 방향, 1일 경우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인지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주고 방향 설정이 되었다면 먼저 엠버의 속도를 정해주는 변수를 정의해 줍니다. 엠버의 이동 속도를 지정해 줍니다. 설정해 주고 그 후에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멤버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멤버의 속도가 멤버의 방향과 무브 스피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 캐릭터의 방향은 어,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이 움직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왼쪽을 바라보고 있을 경우에는 플립 호리젠틀리 메소드를 통해서 캐릭터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 업데이트마다 벨로시티의 X축을 설정해주고 엠버의 포지션을 델타 타임에 맞게 변경해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해준다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점프와 같은 경우는 위 방향키나 W키로 설정해 주었는데 점프의 경우에는 구현해주기 위해서는 그래비티나 점프 스피드를 따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점프를 했을 때를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래비티에 따라서 x, y축이 변경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돌 감지입니다. 충돌 감지를 설정해주기 위해서도 역시나 적절한 믹스인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엠버캐스트 게임에서는 Health Collision Detection을 설정해주고 엠버 플레이어에서는 Collision Callbacks 믹스인을 추가해줘야 제대로 충돌 감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on collision 메소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내에서 충돌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작성하게 되면 또한 이제 조건을 걸 때 자신이 이제 충돌이 나는 게 바운드 블락인지 플랫폼 블락인지 스타인지 워럴 에너미인지 따라서 각각에 맞는 메소드를 함수를 또 진행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럴 이렇게 그라운드와 충돌이 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설정해 주었고 워럴 에너미와 충돌이 됐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거리는 화면이 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블럭에도 올라갈 수 있게 충돌 감지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추가해주고 이후에 간단하게 HUD 화면과 오퍼레이션들을 구현해주고 적용시켜주면 다음과 같이 게임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잘 작동하고 점프와 별 먹기와 이제 체력바가 다는 것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등을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플레임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플러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플레임을 이용해서 매우 복잡한 게임까지는 무리더라도 개인 미니 프로젝트로 게임을 만들어보는 정도로는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플레임을 사용하여 게임 만들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